어, 오늘 왜 이상하게 뻘쭘하네. 좀 고민이 많으시죠? 입시도 많이 바뀐다고 하니까 좀 바뀔 텐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할 놈은 잘하고요. 원래 힘든 애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도 많이 살펴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실력을 쌓아놓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도 유불리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답변을 드리는데, 보통 그냥 제가 전화 드려요, 그냥.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분명히 전화 드립니다. 보통 그 다음날 드리고요. 아주 간단한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뻔히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입시까지 2028 입시까지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신 따기 좀 좋은 학교를 가야 되지 않을까? 재수하기 힘든데 수시에서 결정해야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학생부가 중심인 내신 따기 좋은 학교들 좀 가겠죠. 그런데 교과와 종합인데 센 학교일수록 종합이 많습니다. 퍼센티지나 이런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뭐 교과 중심 학교는 없죠. 네, 학종 중심 학교다라고 하는 거고요. 종합의 경우에서는 이따 뭐 등수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략 300명 기준이라면 보통의 학교에 그냥 오늘 언급하지 않는 그런 센 학교가 아닌 약간 보통의 일반 학교도 하게 되면 10등 정도가 서성한 라인이에요. 300명 기준으로. 1, 2등이 이제 의학교를 간다면 보통 요즘에 3등 정도가 서울대를 가고 한 4, 5등 정도가 연대, 한 5, 6등 정도가 고려대, 그 다음에 한 뭐 7, 8, 9, 10 이 정도가 서성한 라인을 가고요. 그 다음에 한 20등까지 가게 되면 이게 건대 정도까지 가요. 건대, 동대, 홍대까지 내려가요. 20등 정도가. 그래서 보통 300명 기준으로 내가 좀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갔다 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한 20등 정도, 300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대충 11개 대학 정도에서 15개 대학 조금 상위권 뭐 이 정도 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대략 한 7% 정도. 7%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인원의 7%를 넘어서게 되면 중경외시를 들어가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종합전형 말씀드린 거고요. 논술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처음에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대부분 다 이과 혹시 문과 성향 문과 하실 분 없으시죠? 네. 지금 일단 다 이과 생각하시고요. 문과는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만약에 이과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외고 가세요. 명도 외고 그냥 가세요. 내신 불리하다 그냥 가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중2가 아니라 중3의 경우에도 그냥 명도 외고 가는 게 낫고요. 이 논술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아이가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특히 수학은 잘하는데 뭐 국어, 영어 좀 약간 미국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얘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 하게 되면 얘는 뭐 그냥 수능도 안 된다는 거죠. 내신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책 읽는 거 징그럽게 싫어한다 그러면은 논술에서 수리 논술로 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1, 2등급 왔다 갔다 하고 가끔 29번, 30번도 맞고 이런 아이들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논술에서 가장 이제 요즘의 변화를 본다면 연대가 수능 전에 논술이 있고 고려대가 논술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에서 서울대 빼고 연고대를 논술로는 갈 수는 있습니다. 연대 심지어 최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실기 위주는 이거 예체능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고 수능 위주. 이 동네는 뭐 동네 특성상 당연히 수능 위주를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학생 기록부에서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인적사항,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이제 없어졌죠. 자격증 이런 거 의미는 없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에서 보게 되면 어머님이 가시고 싶은 그런 고등학교를 보게 되면 뭐 수소문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목동고를 간다 그러면 거기 생명과학 동아리가 제일 유명하대. 그런데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가야지. 왜 그러냐면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약한 동아리를 갔다 하게 되면 동아리 내용이 쓸 게 없잖아요. 어차피 이 창의적 체험활동 우리가 줄여서 보통 창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고서나
발표, 토론 이런 단어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진로활동, 자율활동도 좀 들어는 가지긴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동아리 활동, 팀으로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동아리를 일단 제일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서 외부 강사가 와서 강연을 하게 되면 무슨 뭐 인식 교육을 듣고 궁금증이 생겨서 어떤 책 읽고 보고서 냈다. 아니면 어떤 뭐 책 읽고 소감만 발표했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거 학기 기준으로 따지면 학기 기준으로 전체 요 정도 창체해서 본다면 뭐 서울대 이상 가고 싶어 하게 되면 3개 정도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특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고등학교 선택과 연관돼서 보게 되면 그 학교에서 서울대 입결을 보셔가지고 서울대 입결이 거의 별로 없는 학교도 하게 되면 세특을 못 써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입결,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죠. 서울대 입결이 없다 하게 되면 여긴 애들은 세특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서울대 못 가겠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행특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례사? 네. 저와 다른, 본인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이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특이다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수성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생기부를 보시면 뛰어남, 훌륭함, 뭐 이런 정도들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인상적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아저씨들이 인상적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그냥 인상 쓰실 내용이지 뛰어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체에서도 보면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그러니까 어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함, 뭐뭐를 열심히 듣고 뭐뭐의 예를 들어서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함, 뭐뭐를 다짐함. 이건 다 빵점. 그러니까 인식함과 다짐함으로 끝난 내용이다 하게 되면 빵점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이 좋아도 만점이라 하더라도 그런 서류는 서울대를 넣으면 바로 1단계 탈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특에서 보게 되면 그런 우수성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발표, 토론, 보고서 이런 단어들을 찾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따 2028에 입시한 변화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건 입사관들이 적어요. 몇 명인데 머릿수는 몰라요. 그런데 입사관 한 명이 보통 1000명 걸 봐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시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요즘엔 아주 좋습니다. 디지털화에 돼 있기 때문에 생기부 쭉 입력이 되잖아요. 다. 그러면 내가 키워드를 넣어요. 그러면 뛰어남, 훌륭함 이렇게 딱 치면 그거만 딱딱딱딱 표시가 됩니다. 보고서 그럼 딱딱딱딱 표시만 돼요. 그 보고서는 단어가 안 보인다. 뛰어남, 발표, 토론 이게 안 보인다 하게 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정량적으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봐서 2단계 교수한테 넘기는 겁니다. 1단계는 정량적이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인 거는 그거는 뭐 쌍방과 실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안 한 거죠. 그거는. 네. 모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물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나 발표, 토론 이런 단어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행특의 경우에서도 보게 되면 이거에 공동체, 뭐 인성,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보통 뭐 선생님이 써오라고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 다음 거. 요것도 이제 1학년 때 보통 배우는 거, 뭐 공통 과목 배우죠. 2학년 때 보통 선택 과목. 그 다음에 뭐 3학년 때 보통 전문 교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설명 넘어가고. 자, 이제 등급 얘기인데, 여기서 비율이 7%인데, 위에다 메모해 두세요. 누적 7%. 누적에서 7%. 그러니까 4, 7 이러니까 누적이 11%잖아요. 11%면 심각합니다. 3등급 중반 딱 해놓고 3중이 요게 인서울 수도권 커트라인이에요. 1단계 커트라인이에요. 2등급 중반이면 이게 보통 우리가 중경외시 정도 뭐 건대동대 1단계 커트라인에 해당됩니다. 학종에서. 그러니까 등수를 한번 이따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등급을 받는다 하게 되면 아이가
어디를 가든 간에 1등급, 2등급, 3등급짜리는 맡아야 돼요. 4등급을 하게 되면 혹시 집안에 다른 피가 흐를 수도 있어요. 딸내미라면 수우파 전 요즘 재밌게 보거든요. 수우파를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아이가 좀 약간 내성적인 친구들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공부를 곧잘 했는데 만약에 강서구를 보냈다. 얘가 4등급을 받잖아요. 갑자기 아이가 시크해져요. 나 공부에 별로 관심 없었어, 실은. 뭐 연예인 하고 싶어. 이러면서 갑자기 진로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자신들의 피를 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돌파하는 형인지 아니면 회피하는 형인지를 좀 봐서 강서구 가서 4등급 받는 거는 저는 어느 학교든 간에 4등급은 비추. 4등급 받으면 왜 그러냐면 아이가 늦게 정신 차려서 스카이를 정시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점수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대를 가세요. 그리고 일단 아이가 기가 너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진로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3등급 이내로 들어가시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낮추다 보니까 3등급인데 똥통학교야.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럴 경우 차라리 센 학교 보내세요. 너무 약한 학교는 보내지 마세요. 서울대 보낸 적도 없고 그러게 되면 같이 놀아요.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약간 소심하긴 한데 아이들하고 뭐 교우 관계가 좋다 하게 되면 약한 학교 가서 행복하게 그냥 지내는 거죠. 엄마는 속은 타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좀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좀 고민스럽긴 한데 너무 낮은 학교를 보내시는 건 예를 들어서 뭐 고척이나 경인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선유고나 이런 데 가서 1등급 받아야지. 근데 가서 한 2등급 후반 받았다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아이가 서성한 못 가고 중경외시 못 가요. 그 다음에 수능도 안 나와요. 결국은 인서울입니다. 그분 후배 될 수는 있어요. 여기서 그분이라 하시면 있습니다. 그분 국승세단 라인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고전일기 이런 부분들 이제 고전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A, B, C인데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고려대라든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학종 때 이런 것도 봐요. 얘가 A를 받았는데 A 비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막 뻥튀기 해준 거죠. 그러면 그만큼 깎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A가 90이야. 그러면 이거를 1.9로 계산해 버려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근데 10%면 1.1로 계산해줘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A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7% 누적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교과 성적을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가 교과 전형이야. 그러면 전 과목을 이렇게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4, 3, 12 쭉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단위수로 쭉 나누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 1.9대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이 1.9대다 하게 되면 이 아이가 2학년 지금 중2 성적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1등급 때 극초반으로 돼요. 여기서 보게 돼, 이런 부분들까지 계산할 필요 없는데 요거를 계산해서 요게 다 10% 안에 들어갔다 하게 되면 요거는 좀 위험하긴 한데 나머지는 1등급으로 찍히는 거고 요건 2등급으로 찍히니까 1등급 때 초반이 찍히는 거예요. 이제 2학년들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잠깐 2학년으로 가서 좀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2학년 가면 내신이 그렇게 잘 봤나요? 네. 한 8,000명 예상해요. 만점을 8,000명 예상하는데 의학계열 다 합쳐봤자 6,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서울대까지 통과해서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만 따진다면 중경외시 라인까지가 만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은 거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따려고 조금 재수까지 뭐 학종 재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가봤자 의미 없어요. 그 학교 가서 내가 1점대 후반 맞아봤자 뭐 재수할 것도 아니고 그냥 수시에서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게 낫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진로 과목 지금 보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상식적이긴 하죠. 넘어갈게요. 이런 거 모르시면 나중에 그냥 문자 보내세요. 자, 요거를 다 신목과 한번으로 한번 교육과정 편성표를 이해를 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 알림이를 가가지고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일단 수학 구성에서 미적하고 확통하고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쪽으로 의대라든가 스카이를 가겠다 학종으로 그러면 확통, 미적 이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3학년 때 해가지고 니네 막 선택해야 돼. 이거보다는 2학년 때 배치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특징이 고전읽기 기초 부분들에서 여기서 택 하나, 그러니까 국영수에서 보게 되면 요건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보게 되면 뭘 선택해야 되나? 이 중에 택 하나예요. 그러면 굉장히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반대로 아까 우리 아이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뭐 아니면 은미체를 생각해 하게 되면 이 학교 가도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만 선택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싹 빼버리고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체능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피할 수 있는지 필수가 아니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탐구는 3개니까 뭐 물화생을 하시면 되겠고 지구과학을 원하는 학과는 거의 없죠. 네, 논술에서도 뭐 이제 논술 이제 과학 논술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물화생을 해야 되는 거고 물리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공대 가려면 물리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내신 따려고 좀 약한 학교나 만약에 이제 여학생의 경우라든가 남녀공학으로 갔다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물리를 듣는 애들이 적어요. 50명밖에 안 되네? 아니면 30명밖에 안 되네? 그러면 50명이면 몇 명이에요? 2명만 1등급을 받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약한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친구는 교과 전형은 될지언정 내신이 1등급 후반이니까 학종 되겠지? 안 돼요. 왜냐면 물리나 화학을 좋은 등급 받기 힘들었을 것이고 물리를 안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낮은 학교를 간다 하게 되면 생지를 통해 가지고 그냥 내신 쭉 해가지고 가는데 그러면은 뭐 서울대 넣으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서울대 공대는 안 돼요. 그러면 생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생지는 했는데 수학은 잘해서 물화생을 다 했다. 미적, 확통, 기하 다 했다. 그러면 확 돌리세요. 의대 가세요. 의대 말고는 다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생명 라인으로 해서 자연계열을 좀 쓰시는 부분이나 천문이나 이런 쪽은 되긴 하겠지만 물리나 화학을 빼놓고는 인기학과를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제2외국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학년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요게 좀 고민스러워요. 화작은 하겠죠. 화법과 작문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확통과 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은 나중에 1학년 성적 보면 대충 판단은 되지만 2학년 중간고사쯤 되게 되면 판단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만약에 신목고사 하게 되면 이걸 둘 다 들을지 말지 수능 파이터라고 하게 되면 정시 파이터면 미적만 들으면 되겠죠. 확통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노려요 하게 되면 얘는 확통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재수까지 갈 건데 그럼 확통하셔야지 뭐. 확통 미적 하셔야지. 심화 수학 들어가겠죠. 그래서 확통 미적 이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빨리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컨설팅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 우리 아이나 이런 부분들 뭐 수시인지 정시인지 언제 판단하면 되나요? 대충 2학년 1학기 나오면 더 이상 올라가거나 떨어질 것도 없죠. 네. 그래서 보통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살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여러 개가 나눠지니까 머릿수를 등급 머릿수가 적다 보니까 내신이 살짝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의대나 서울대 간 애들 보게 되면 이때 미친 척하고 살짝 올라가요. 이런 애들은 거의 합격을 해요. 아까 입사관이 보는 그 첫 장면 페이지, 첫 페이지가 보통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의 첫 페이지에서는 아예 성적 추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인지 하강인지 요걸 봐요. 그게 보통은 프로그램에서 제일 첫 단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을 거기서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체능은 뺐고, 그래서 요 미적 확통, 확통하고 미적 이 부분들이 좀 3학년 때는 중요한 거고 2학년 1학기 때는 이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해서 어느 학교 레벨로 갈 건지 아니면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에서 보게 되면 사회문제 탐구, 그 다음에 생활과 과학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기가 중요하겠죠. 투과목. 투과목을 피해가시지 말고 최대한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물리나 이런 부분들을 안 들은 1.2가 있고 물리를 들어서 1.5가 있다. 그래도 1.5 뽑습니다. 안 들은 1.2는 안 뽑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 과목이다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핵심 권장 과목 피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자, 이거는 이 동네를 감안을 해가지고 이 누적 100분위를 좀 봐주세요. 이 누적 100분위는 44만 명 기준으로 해서
25학년도 애들이 아마 이 정도 수능을 볼 겁니다. 저 중에 30만은 현역이고요. 14만은 재수생이에요. 그러면 제가 다른 동네 가면 이 숫자를 바꿔버려요. 0.5가 아니라 거기다 곱하기 0.7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네 학년 기준이에요. 목동 정도 아이들이라면 그냥 자기네 학년에서 이 정도 퍼센테이지 맞으면 이 정도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강북으로 넘어간다거나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거 곱하기 0.7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의학계열을 간다 하게 되면 얘는 뭐 0.35% 안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모의고사 성적표에 누적 백분위가 0.35니까 99점, 헷갈려. 65가 다 찍혀야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이 아이가 정시도 의대 갈 수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에서 이 정도 숫자를 빼시면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면 우측에 뭐 국어, 수학 해가지고 전국 누적 백분위가 나옵니다. 그 백분위를 100에서 빼시면 돼요. 서강대 정도니까 얘는 94.8% 정도 나오면 이 정도를 간다. 서성한 나이는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대 좀 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늘 거예요. 근데 느는데 요거는 제가 1929명은 지금 안 늘린 상태고요. 증원하면 요거는 500명 증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500명 증원이면 500명 증원인데 왜 이거밖에 안 늘렸나요? 지방이 많이 줘요. 지방이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다 200 몇 명, 240명 늘렸나요? 그 정도 한 240, 50명 정도 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1000명 늘릴 거야 하게 되면 우리 해당되는 건 500명이다. 그걸 딱 반쪽에서 반은 정시, 반은 수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 5%대 정도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스카이 정도 서울대 라인 보게 되면 요게 1.68% 정도. 서울대는 오히려 들어가기 좀 쉬운 좀 편이긴 한데. 근데 요건 이제 학교별로만 간단히 보게 되면 의학에서 8개 대학, 센 대학들이에요. 요런 대학들의 경우에서는 요것만 보시면 수능이 42.7%. 요게 수능이에요. 그 다음에 32.6%가 요게 학종입니다. 그러니까 42와 32.6. 그러면 일단 수능 준비하는 게 입결 좋은 거는 당연히 여기 42.7%에서 대부분 여기서는 재수생하고 그 다음에 대치동, 목동 요런 아이들끼리의 승부인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특목고 요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15.8%는 그냥 일반고, 약한 일반고 정도 라인들인 거죠. 여기 근데 이제 42.7%에서 요 비율을 보시게 되면 의대만 좀 비율을 보시면 정시가 45.7%.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아이들이 의대를 많이 가는 이유는 거의 절반 가까이를 정시로 뽑기 때문이에요. 대치동 이런 경우는. 이거는 지방 애들 쭉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에서는 54.3%인데 우리가 가고 싶은 메이저 의대로 가게 되면 이 종합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합이 늘어나는 거고 어머님들이 가끔 이러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1.5인데 그러면 좀 낮은 쪽 의대를 가게 되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낮은 쪽 의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못 가는 건 아닌데 일부 학교를 빼놓고는 밑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수능 최저가 낮아요. 수능 최저를 낮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고려대, 중앙대를 갔다. 그러면 중앙대는 1.7 이런 경우도 붙어요. 4, 5 이런 부분들이니까. 4, 5의 경우에서는 1.6대, 1.7대도 있지만 밑으로 가게 되면 3합 4나 혹은 3합 5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 포기한 놈이나 이런 애들도 붙을 수 있게끔 하니까 쭉 내려가고요. 심지어 한 동덕여대 이런 데 약대 있죠. 그냥 만점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1.0, 3합 6 이 정도니까.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종합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빡세기 때문에 내신은 살짝 1등급 때 중후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학교들이 몇몇 있는 거죠. 근데 의대는 대부분 1.5를 넘어가면 문은 상당히 좁아집니다. 1.3이 적정인 거고요. 1.5대를 넘어가면 문이 현격히 좁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1.8을 넘기면 정시로 돌리시는 게 맞습니다. 1.6대 정도가 한 7대 정도 라인 이렇게 확 좁아진다. 1.8을 넘어가게 되면 1.8대에서는 보게 되면 서울대 라인, 서울대 라인이나 한 약대 라인 이 정도가 1.8대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대 증원은 증원하게 되면 증원 인원은 딱 절반만
해당이 된다. 절반 쪽에서 수시, 절반 쪽에서 정시로 또 넘기면 됩니다. 많이 늘릴까요? 그래서 살짝 요새 톤이 좀 다운되긴 했는데, 아저씨 돌아와 보시면 알겠죠? 사우디에서 오고 계시죠? 저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가지고 진짜 부럽긴 해요. 그렇게 해외 날마다 돌아다니고, 진짜 완전 부러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아저씨보다 저 김건희 아줌마가 더 부러워요. 인생은 건희 누나처럼 딱 살아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상위권만 보게 되면 의학 계열부터 이제 간단하게 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봤어요. 보통 의대 하게 되면 3천 몇 명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지역 인재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기회균형 싹 빼버리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2,000명이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명으로 이 동네는 2,000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림대나 인제대나 순천향대 여기까지를 3용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124대 446 월등히 종합전형을 많이 뽑는 거죠. 학교 값을 보면서 아이 상태 보면서 종합전형은 이거예요. 학교와 아이를 종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뭐 학교 뭐 블라인드 다 봐요. 다 알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그 교과 전형을 내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코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몰라요? 그 다음에 그거 딱 누르게 되면 표준 편자 다 나오잖아요. 이게 교과 전형으로 내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서울대예요. 이 아까 입사가 프로그램 중에 동일 지원자를 딱 치면 그 학교에서 만약에 강서구에서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이 쫙 떠버려요. 근데 한 30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그래도 제법 하는 학교네. 근데 딱 눌렀는데 3명이에요. 알겠어. 되는 거죠. 딱 눌렀더니 한 200명이 뚝 떠요. 대충 알 거야. 전사고구나. 바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지원자가 이렇게 지원자가 많은 학교면 당연히 그것도 학교 레벨링이 되는 거고요. 그거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딱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복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딱 치면 복사, 동일한 거는 다 사라져요. 동일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교수가 선생이 복사해서 붙였다 복사해서 붙인 거 뭐뭐를 다지만 뭐뭐를 인식한 막 많잖아요. 마치 아이가 막 설명한 것 같은데 수업 내용을 가지고 뭐뭐를 설명할 수 있고 뭐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그러니까 아이만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이가 1.2인데 다 사라지는 서류를 가진 아이와 그래도 많이 남는 1.5가 있으면 그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전교 1, 2등을 5, 6등이 역전하는 경우는 그 경우 때문이에요. 동일 점수에서는 아이가 위가 있는데 딱 눌러보니까 엔터 쳐보니까 키워드로 복붙 날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리고 이제 밑에 의대 여기서부터는 대략 연대 원주서부터 여기로 뽑았는데 교과 전형이 훨씬 더 많죠. 네. 근데 여기서는 직업국으로만 돌리면 교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단대 천안이나 연대 원주 요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논술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여기도 논술 뽑습니다. 76명, 여기도 25명. 제법 많이 뽑으니까 논술로 할까? 네, 기본 200대 1이에요. 네. 옛날 수능 최저 약했던 옛날에 한 대 뽑을 때 400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논술은 이번 생에는 그냥 머릿속에 지우세요. 논술로 의학 계열을 간다는 건 지우시고 이거는 과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대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종합이 훨씬 더 많죠. 한의대 보게 되면 지방대, 동의대라든가 이런 데도 있으니까 요건 좀 늘어나는데 치대는 그래도 좀 좋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종합에서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이제 학교를 봐서 서울대 의대는 못 갈 것 같고 안전빵으로 경희대 의대 넣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좀 센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경희대 의대에서 딱 봐요. 만약에 얘가 상상고든 하나고든이라고 칠게요. 얘가 다닐까요? 안 다니시겠죠? 그러면 뽑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네들은 애들 새로 뽑을 수도 없고 물론 총장 아들이라면 뽑아줄 수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뽑을 때 다닐 만한 놈인지도 봐요. 그 라인이 어디냐? 이 삼용이 선에서가 아니라 좀 위쪽 한 경희대 중앙대 이쯤서부터 완전히 메이저는 안 뽑고 또 지방의대 같은 경우서 보게 되면 이 아이가 다닐까 안 다닐까 되게 고민하는 거죠. 종합을 뽑을 때는.
그래서 종합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굳이 많이 안 뽑는 거예요. 도망갈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필요하면 정시로 와. 이게 되는 거죠. 수능으로 오세요. 수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의대, 약대, 뭐 그래서 이제 약대도 보게 되면 두 부류로 나눠봤는데 단천까지, 단대 천안까지 보게 되면 수도권이니까 270명을 종합으로 뽑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간다, 지방으로 가게 되면 67명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메이저 의대나 아니면 좋은 약대나 이런 부분들은 종합으로 좀 뽑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은 그러니까 학교 값을 본다. 교과는 학교 값을 안 보니까 아이 값만 보는 거잖아요. 좀 치사하죠? 네. 치사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서로 잔머리 굴리는 거죠. 뭐. 일단 모집 정원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게 되면 뭐 중앙대 정도 라인까지 했을 때 교과 전형이 14.9%, 서울대부터 학종 요건 직균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직균을 학종으로 이걸 사실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는 그러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긴 하겠죠. 한 35, 6% 정도는, 그러니까 한 35% 정도는 학종으로 뽑는 거고 15%는 교과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한 40% 살짝 넘고 논술은 9.57인데 논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려대가 이제 논술로 새로 들어온 거죠. 고려대 이제 기존의 입학 그 전형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의학이나 주요대 입학 전형은 그냥 한 페이지만 짧게 넘어갈게요. 그냥 서울대 의대 이거 몇 대째 덕을 쌓아야 되나요? 최소한 3대는 해야 되겠죠? 나라를 한 두 번은 구해야 될 것 같고 서울대 직유는 어떻게 보냐면 목동에서 1, 2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동권, 강남권에서 1, 2등. 그래서 지역 티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우리 학교 탑이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동네 탑이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니까 진짜 이게 나라를 몇 번 구해야 되는 건데 핵심은 보게 되면은 뭐 일단 서류 100%인 거고 의대는 물리1, 물리2, 화원, 화투 중에 꼭 한 과목은 응시를 해라. 당연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물화를 강조했던 것도 옛날에 생명 이런 부분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좀 바뀌었다. 연대 들어가기 더 힘듭니다. 서울대와 연대를 어디가 더 들어가기 쉬운가요? 서울대. 연대는 보통 이래요. 이렇게 쭉 썼을 때 다 떨어지고 서울대 붙는 애들은 종종 있어요. 의외로 반대로. 이 중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데는 연대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교과 전형인 거고요. 일단 여기 교과는 전과목 다 본다. 이거 하나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과를 계산할 때 이게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내신은 맞았는데 만점이에요. 근데 정말 재주도 좋아요. 올 1컷이에요. 퍼펙트하게. 만약에 커트라인이 90인데 다 91이에요. 환상적이죠. 그럼 1.0이 나왔습니다. 근데 연대 못 가요. 왜냐? 높은 일이어야 돼요. 일도 높은 일이라서 그걸 뭐냐면 평균보다 얼만큼 더 높은지를 다 봅니다. 표준 편차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퍼펙트하게 맞아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 점수로 1.목동고에서 뭐 작년에 보니까 만약 1.19가 여기로 갔단 말이에요. 아니 화로로 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계산할 때 원점수까지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갈 수 있는 대학 있나요? 이 동네는 없다. 서울대. 이게 딱 보시면 되고 이거 나머지는 교과이기 때문에 거의 힘듭니다. 그러면 뭘로 가야 되느냐? 이거로 가세요. 서울대. 서울대 일반. 예를 들어서 강서구는 일반으로 서울대 의대를 보낸 적이 작년에는 없겠죠. 재작년에 한 명 있었을 텐데. 그래서 서울대 일반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서류 100이긴 한데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 한 번은 다른 유형의 학교도 오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분들과 경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류의 경쟁력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네.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서울대 직윤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고요. 이런 잠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의대 말고 의학 분야 말고 다른 쪽 분야에도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 철학과로도 붙을 것 같은데? 아니면 컴공로도 붙을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이 잘 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욕심도 많으셔. 그래서 서울대 여기 그 붙은 애 서류를 좀 꼼꼼히 봤는데 무슨 컴퓨터 어쩌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더라고요. 동아리 활동도 좀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얘는 의대를 쓰는 부분들인데 아빠의 향기가 좀 느껴지긴 해요. 혹은 엄마인지도 모르긴 하겠는데 왜냐면 1학년 때부터
아이가 아예 딱 포커싱을 했더라고요. 뭘로 했냐면 얘는 이제 그 뇌를 점검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ADHD 친구를 보면서 뭐 전두엽이 어떻다는 등, 뭐 간질이 어떻다는 등, 뭐 그런 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거 쓰는 약은 효과는 어떤지, 부작용은 없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꽤 깊이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가 그랬을 일 없죠, 그죠? 아빠가 시켰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거였으면 안 뽑았을 텐데, 그런데 이 자식 보니까 컴퓨터까지 잘해. 다른 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진정성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관심이 있어. 이것도 일부는 자기가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뽑아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연대 활동 우수. 이제 목동고에가 이제 한 1.19 정도가 붙었는데, 뭐, 정도가 붙어요. 얘는 근데 얘는 뭐 서울대는 당연히 떨어진 거고, 이 정도에서 보게 되면 서류나 면접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서울대 면접이 좀 더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학교 값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좀 더 본다. 그래서 Z점수도 보고 이런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붙어도 연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입결이 꼭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깊게 넓게 좀 판 아이가 서울대를 좀 선호하는 그 개인 성향이 6대4로 본다면 연대는 5대5 정도 혹은 학교값이 6 이렇게 보는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는 좀 약간 더 개인적인 걸 보는 느낌이 강해요. 성대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여기서 넣기가 좀 애매하죠? 넣지 마세요 그냥. 인원도 몇 명 안 뽑고요. 대폭 늘린다면 몰라도 얘네들 10명밖에 안 뽑아요. 의대 25명, 참 25명이니까 너무 적습니다. 울대도 너무 적은데 울대는 지금 울산 내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1년만이 아니라 뭐 그쪽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4학년 때까지 다녀라 마녀라 하니까 계속 만약에 그렇게 계속 붙잡혀야 된다 하게 되면 그냥 고려대 가세요. 울대는 너무 적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요 정도쯤에 들어가려면 만약에 한 고려대 정도까지 들어가려면 울대까지 짜볼게요. 서울대, 연대, 성대, 울대, 카대 넣게 되면 여기는 거의 1.3에서 끊겨요. 1.3 넘어가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가 여기 이 동네라면 고려대가 괜찮아요. 고려대 학업우수 이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엔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 빼버렸어요. 그래도 여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 왜? 수능 4합 5거든요. 이것 때문에 4합 5.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고려대 수석관 아이였는데 걔는 이 정도도 다 붙을 수 있는데 여기를 갔어요. 아버지가 여기 교수라서. 네, 이렇게 됐고요. 일단 들어갈 때부터 금수저잖아요. 그래 되는 거고.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의학계열 정시만 좀 살펴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의 경우에서는 내가 왜 정시를 했냐면 이 동네에서 재수를 하든 뭘 하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세요. 직윤, 내신 1, 2등급 서울대를 넣으려면 정시를 넣으려면 수능 내신은 1, 2등급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과목 꼭 들어야 되겠군. 이게 핵심입니다. 내신부터 생지로 그냥 퉁치지 마시고 그거를 피해가지 마. 피해가면 안 뽑을 거야. 이게 연대 컨셉인 거고요. 서울대 컨셉인 거. 연대는 요게 이제 현재 1학년부터는 얘네들도 내신이 들어갈 거예요. 기존에 내신 안 들어갔는데 이제 1학년부터 들어갑니다. 1학년부터 내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고려대도 여기 밑에 다음 페이지인데 고려대도 내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의학계열 정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과도 서울대, 연대, 고려대는 현재 고1서부터는 다 내신이 들어간다. 물론 고려대는 일부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면 단순하게 따지면 고려대는 내신 3등급은 맞아라. 안 그러면 4등급부터는 점수가 좀 아픕니다. 그 다음에 연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고려대를 따라갈 가능성보다는 서울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과목 듣고 그거 1, 2등급 맞았는지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들은 서울대와 연대, 정량적인 건 고려대. 최하 3등급은 맞아라. 우리 아이가 정시 파이터로 돌린다 하더라도 3등급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려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대학을 그럼 이대나 경희대, 한양대 쭉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본다면 몇 개 틀리면 가나요? 앞장은 4개. 고려대, 한양대? 여기가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국어 하나, 수학 하나, 국어, 수학, 탐구 1개씩. 요게 한 한양대 정도 라인이에요. 5개 정도가 한 2대 라인 보통 걸칩니다. 보통은 그렇게 걸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의대 라인들은 뭐 몇 퍼센트야 뭐 그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다 맞았나 한 개 틀렸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이도 간에 그냥 한 개씩만 틀린다 하게 되면 여기 언급된 학교들은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요.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네, 서울대 서울대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서울대 핵심 사항에서 요것만 좀 보시면 돼. 권장 과목 요게 있어요. 요 권장 과목, 요게 핵심 권장 과목. 이건 꼭 들어라. 요거 때문인데, 요거는 그냥 권장 과목이고, 이 생투는 요거는 핵심 권장 과목이니까 의대를 간다 그러면 생환, 생투는 꼭 들어야 되는 거. 요거 문제예요. 미적 확통 기하. 이것 때문에 수학은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아이가 의대 정도 수준이 돼라고 한다면 미적 확통 기하를 다 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이 경우의 수가 좀 많은 거고, 문과는 딱 경제학부인데 요거 하나면 미적 확통입니다. 그래서 상경 계열을 간다 하게 되면 미적 확통 이걸 해라. 저 문과인데요. 그래도 해. 서울대니까 미적은 해.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뽑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전도 역시 맞았고 미적 확통. 그래서 미적 확통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대부분 확률과 통계예요. 아이들이 그 연구 조사하는 부분들은 통계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확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 데이터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미적 확통 부분들이 가장 좀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보게 되면 만약에 아이가 뭐 전기 정보, 컴공이다. 미적 확통은 필수예요. 이렇게. 화생공, 물투, 미적 기하, 화투. 확통 정말 징그럽게 싫은데 그럼 화생공 가시면 돼요. 대신 물투를 꼭 해야 되는 거죠. 또 공대 라인은 물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원자공학, 원자핵공학, 조선해 이런 데는 안 갈 건데 다 싫은데 그럼 건축학과 가시면 돼요. 네. 확통까지 하고 컴공을 하시거나 이 정도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물리나 뭐 확통 이 부분들에서 피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신을 잘 관리를 한 아이를 수능에서도 볼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연대도 아마 요거를 볼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기준으로 내신 과목 선택부터 요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고대 가시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물리나 화학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의대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는 만약 생명만 했다 하게 되면 화학은 해야 되는, 물리는 힘들면 화학 정도는 해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대 부분들의 경우에서는 뭐 활동 우수형으로 추천형은 내신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네. 이 동네에서 연대 추천형 들어갈 거면 연대 의대 말고는 들어갈 이유가 1도 없죠. 의대 가셔야죠. 왜냐하면 뭐 1.2, 1.2, 적어도 1.3 안 넘어가요. 교과 전형.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 동네는 당연히 의대를 가셔야죠. 메이저 의대를 가죠. 활동 우수. 이것도 1등급 때 중반은 거의 안 넘어갈 겁니다. 웬만한 고등학교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논술은 수능 전에 있어요. 이거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대학생에 한 번 더. 요때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때는 굳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10월 달에 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수능 체제도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제 과탐 논술도 빼버려서 그냥 누가 수학을 제일 잘하나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논술 문제도. 그러니까 미적, 확통, 기하를 다 해다. 이게 이제 서울대나 연대의 욕심인 거죠. 그 다음에 좀 바뀐 게 뭐냐면 연대부터는 이제 수학 선택 과목 지정이 폐지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이과니까 미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옛날 거고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확통봐도 되나요? 볼 수는 있는데 표준 점수가 밀리겠죠. 그리고 그 정도 미기를 못해서 그걸 거면 일단 생기부부터 구리겠죠. 학생부부터. 미적이나 뭐 기하나 이런 점수가 엉망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깎아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다 해라는 뜻인데 정말 치사하긴 한데. 그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확통을 보고 문과 아이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확통 보고 어떻게 저쪽으로 넘어갈 수 없을까? 저 이과로 넘어갈 수 없을까? 그렇게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문은 사탐의 가산점, 자연은 과탐의 가산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확통을 하는데 그럼 과탐을 잘하는 뜻이에요. 과탐도. 그래서 이제 한 연대부터는 이게 수학을 거의 폐지가 됐는데 사탐, 과탐,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이게
이과 아이가 문과로 넘어가는, 반대로 또 문과가 이과로 넘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다 막아놨습니다. 그럼 재수하면 괜찮나요? 중2는 괜찮나요? 중2에서는 아마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는데 배점을 달리할 거예요. 배점. 문과 아이들은 이제 통합사회 배점을 좀 높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이과는 통합과학을 배점을 높여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수학을 가지고 변별을 하겠죠. 연대도 만만치 않은데 그럼 어딜 가나요? 제일 쉬운 대학교 혹시 고대분 있으시면 죄송한데 고대는 연대보다는 고려대가 더 아래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최상위권에서 기존에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학업 우수형, 요게 수능 4, 8이 수능 최저니까 어떻게 넣냐면 서울대도 넣었죠. 연대도 하나 넣었어요. 고려대를 학업 우수를 딱 넣어놓는 거예요. 수능 잘 보면 그때 가서 면접을 안 보러 가면 되는 거고 납치 안 당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면접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맘대로 하세요 이런 거죠. 근데 납치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쓸 때요 다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납치되는 게 좋은 거예요. 서성한 납치될까 봐 하는데 정시대 대부분 많이 망하기 때문에 납치될 걸 이렇게 지원해서 납치될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 특징적인 게, 이 논술이 생겼어요. 논술이 생겼는데, 경영이 문과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에서 4, 5예요. 의대도 아니신데. 의대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5등급제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들에서 한번 테스트한다. 문과의 최상의 아이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 이 정도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고려대는 그래서 4, 8을 맞으면 웬만하면 2등급 때 아까 초중반 아이들이 이거로 가는 거예요. 이 학업 우수형으로. 그러면 2등급 때 초중반인데 그러면 2등급 때 초반으로요. 넣을 수 있는 대학들이 안 많아요. 여기 빼버렸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등급 때 한 초중반이나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중앙대를 넣었다 떨어질 거예요. 경희대 넣었다 떨어져요. 1단계만 붙어요. 1단계만. 그러니까 2등급 때 초중반에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동네에서 갈 수 있는 학교는 어디 가요? 고려대. 서성화는 떨어집니다. 서성화는 만약에 서강대나 성대는 우리가 들어간 학교의 고등학교 선배가 내신이 2.1인데 붙었다. 그러면 나도 붙는 거고요. 보통 약간 이제 여기 동작 지역에 약간 외곽으로 가서 거기 한 1.8 정도. 이 정도 아이들이 서성화 붙어요. 이 동네 1.8이면 당연히 서울대는 그 점수가 그 동네를 가게 되면 서성한 라인입니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주변 고교 분석만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일단은 많은 게 좋겠죠. 무조건. 무조건 많은 게 좋고, 여기 2.5. 여기다 보시면 돼요. 여기 2.5에다 별표 해놓으세요. 2.5에다가. 2.5에 별표 해놓고, 1.3대면, 대충 의학 계열이라고 하게 되면 1.5. 아니, 의대면 한 1.5, 의학 계열이라면 한 1.7 정도 라인, 1점대 후반이면 약대나 서울대 라인,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2.5는, 한 11개 대학의 1단계 통과, 학종. 3.5는 인서울이나 수도권. 이렇게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수시로 갔을 때, 강서에서 341명인데, 1등급이 14명. 1.3대 요거 2명. 얘는 당연히 무조건 메이저 의대 가겠죠. 요거 4등도 당연히 좋은 의대 가겠죠. 요 8등, 여기는 메이저 의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정시로 돌려버릴 수도 있겠고. 양정고. 이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 이 1.5 라인 아이들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차피 다 훌륭해요. 근데 요 1.7, 요 라인에서 바뀌는 거죠. 입결들이 요렇게 이제. 그래서 강서고는 한 이 정도 되면 무조건 그냥 다 제껴버리겠지. 제끼고 정시로 확 돌려버려가지고 걔네들이 의대나 서울대를 가는 거고, 양정고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 라인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는, 얘는 의대 가겠지. 이 정도에서 서울대 라인이 형성되겠죠. 여기 일부까지. 요 정도 라인에서. 근데 이제 의학 계열이 좀 더 늘어난다 하게 되면 여기, 요 아이까지 앞으로 빠져버리고 한 1점대 후반까지. 요 정도까지. 한 12등 정도? 한 요 정도 아이가 서울대 라인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들은 1.3이면 우리가 주요 의대를 간다. 1.5면 그래도 의대 간다. 1.7이면 의학 계열 간다.
1점대 후반이면 약대 일부와 그 다음에 서울대 간다. 2.5면 주요대 한 11개 대학에 1단계 통과한다. 학종. 3.5면 수도권이다. 3이면 누나 후배 된다. 그 라인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걸 한번 보셔가지고, 어떤 학교인지 대략 우리가 가면 몇 등 정도가 될지, 몇 등 정도인지 어떻게 아냐면 이런 거 있어요. 기출문제 한번 만약에 수학 풀어보신 다음에 거기 원점수하고 우리 아이가 90점 맞았는데 평균이 70점이고 표준편차 20점이 하게 되면 3등급 뜬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표준편차하고 평균하고 그냥 합쳐버리세요. 그럼 대충 3등급 라인 떠요. 그거보다 높아야 되는 거죠. 지금 봤을 때. 그래야 거기 가야지 준비되면 1, 2등급 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시 결과 이제 얼추 보시면 서울대는 강서가 없죠. 정시 파이터니까. 그럼 여기 수시 갈 만한 애들 다 의학 계열을 가셨기 때문에 서울대는 없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정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거의 매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양정 보게 되면 강서는 극단적인 정시형 학교인 거죠. 양정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수시 요 정도 3대 8, 한 30%에서 20% 정도는 수시, 나머지는 정시. 이렇게 되는 거고, 수시에서 더 경쟁력 있는 요 앞쪽 아이들은 의대로 빠지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만 본다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 아까 만약에 강서를 서울대 간다 하게 되면 얘는 학종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정시로 가는 거고, 이 점수가 되는 아이는 서류 관리됐다. 얘는 의대를 가시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동도 이제 정시 쪽이 좀 더 늘어가는 추세인 거죠. 그만큼, 근데 이제 학종 부분들에서 들어가기가 그만큼 만만치 않은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신목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입시 결과를 없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발표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대충 요 신목이나 한가람 부분들 보게 되면 얘네들은 수시형 학교. 그래서 강서는 극단적인 정시, 양정과 목동은 한 3대 7, 2대 8 이런 거라면 이쪽은 거의 9대 1 이 정도 라인으로. 근데 한가람은 좀 재수를 한다면 좀 나오긴 하겠지만 현역들도 수시에 대한 노하우들이 좀 있다. 이런 거고요. 신목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저렇게 잘 가네. 의대를 덜 가겠죠. 의대를 덜 가서 의대를 갈 만한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치안 보게 되면 차이가 확 납니다. 2022 걸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2, 22, 22, 12. 바로 나오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72명이면 이 중에 거의 한 50명 정도는 정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는 다 재수생 포함입니다. 그래서 의대 라인 정도이긴 한데 실제 10등 넘어가면 이 아이가 그 해에 들어가기 쉽진 않겠죠. 재수생까지 포함으로 보시는 게 이 양정 목동 라인에서는 그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정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대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가나요? 서울대는 알겠고 스카이 정도. 요거는 뭐냐면 이제 7, 48, 3, 33은 수시 정시예요. 그러니까 강서구는 연고대도 당연히 그냥 정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정고 보게 되면 서울대, 연대, 고려대. 그래서 제가 고려대를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고려대는 그래도 좀 제법 갑니다. 목동고도 제법 많이 가는 편이죠. 그래서 진명은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양정이나 목동, 강서 부분들은 와이 색깔이 확실하게 강한 거고 여학생들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목동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강서 조금 쫄리면 양정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내신 따려고 양정 갈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동아리 현황에서 보게 되면 정시형 학교이기 때문에 딱히 별 의미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별 의미는 없는데 굳이 본다면 한 이 정도 있는 언급된 동아리 정도. 물리탐구나 수학과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여기를 만약에 못 갔다 강서구가 아니라 만약에 신목고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수시 정시인데 수시가 좀 더 강한 학교고 양정고는 정시가 좀 더 강한 학교, 목동고도 정시가 좀 더 강한 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목고나 한가람인데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못 들어갔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이 부분들에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고 관련된 과목에서 많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걸로 조금 전략이 바뀌셔야 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문과 경우긴 한데 그 좀
기억나는 게 연대 경영을 보냈는데 얘는 3년 동안 댄스부였거든요. 그 딴딴딴이야 땡땡땡이었는데 그래도 가긴 가는 게 뭐냐면 댄스한 이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뭐 감각, 패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나? 뭐 그러면서 얘는 이제 패스트 패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감각적인 부분들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또 어떻게 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어. 제가 한 3, 4년 전이긴 한데 이런 거 있고요. 그래서 요걸 보실 때 만약에 목동고를 간다. 그러면 여기 생명과학 동아리도 굉장히 이렇게 선배들이 입결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어 있는 동아리를 가시면 돼요. 의대, 약대, 뇌과학, 뭐 생명과학 동아리. 이런 부분들을 딱 포커싱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어떤 동아리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의대를 가신다 하게 되면 어차피 뭐 가봐야 하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정형외과를 가겠다, 아니면 피부과를 가겠다, 마취과를 가겠다, 얼추 좀 약간 좁혀놓으세요. 그러면 서류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제 뭐 뇌과학을 한다. 그러면 물리할 때도 그런 부분, 화학할 때도 그런 부분, 생명할 때도 거의 그쪽으로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건 주로 2학년 때는 하긴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단초를 좀 깔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를 좀 던져놓는 게 낫겠죠. 나중에 뭐 아니면 내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다면 호르몬에 좀 관심 있는 거 정도로 해가지고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목고. 네. 신목고 지금 올해 시험 보낸 중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 아이가 있는데 2, 3학년 때 거의 만점 맞은 아이가 있는데 의대는 엄마도 의사인데 얘는 의대를 안 가는 아이가 특이한 애가 있긴 있더라고요. 얘는 어디 간다고 하더라. 미래학을 하신다는 아이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컨설팅 하면서 미래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뭐 그 아이는 강서구를 가도 아니면 양정구를 가도 1등을 했을 것이고 그 정도 아이는 아마 서울대 그냥 당연히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중요한 게 아예 탁월하다. 이런 식의 아이였기 때문에 걔는 그래서 컴퓨터 쪽도 있지만 뇌과학 쪽하고 그 다음에 아예 경제, 정치 이걸 인문학을 따로 시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그냥 어딜 가도 다 붙더라고요. 자, 특색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뭐 이게 또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런 여기서 이게 특색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그냥 딱 요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탐구 발표나 발표니까 발표 열심히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냥 발표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신목고라든가 만약 한가론고가 수시가 좀 더 포커싱 돼 있었기 때문에 창의융합 아카데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주제 발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 목동고 그럼 학생 탐구 발표 대회 뭐 프로그램 발표 대회 이런 거니까 이런 발표 대회 때 자기 전공과 연관된 부분들을 발표하는 기회로 삼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는 별게 없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이게 웬 생뚱맞은 이거 되는 거고요.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 인공지능 아두이노, 뭐 의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요. 딱히 그런 부분들 할 게 없습니다. 쓰기가 알아서 가라는 뜻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대입 개편안 요것도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9등급을 5등급을 바꿨다. 상대평가 들어갈 거다. 다 서술형 도입할 거다. 상위권 내신은 변별력이 매우 약화됩니다. 7, 8천 명. 그러니까 재수 뭐 이제 중3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신 따려고 뭐 재수까지 염두에 두면서 내신 따려고 약한 학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모기가 있네. 참네. 교과전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 걔나 소나 만점이니까 당연히 정량평가 이 부분들을 보겠지만 정성평가를 도입을 하는 거고 최저 이거 오타네요. 정량평가인데 여기다 최저를 강화시킬 거예요.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에서 정성 부분들을 넣고요. 정성으로 오타를 수정해 주세요. 정성평가와 최저 강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있는 부분들은 뭐 고려대 이런 데도 있고 뭐 경희대, 건대 뭐 이런 데도 있는데 만약에 서강대, 성대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아이가 내신을 알겠고 그럼 필요한 과목을 들었는지 그 과목에서는 발표는 열심히 했는지 그래놓고 최저는 좀 빡세게 이런 식으로 넣겠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내신 다 만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성평가와 최저 강화는 도입으로 할 거고요. 일부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면접을 좀 도입을 하겠죠. 학종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학종은 서성한부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면 수능 최저를 도입을 하겠죠. 서성한부터는 대부분 서성한은 면접도 없어요. 서류백이에요. 그럼 면접을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빡세게 넣거나 면접을 도입한 거기 때문에 내신 좀 잘 따가지고 했는데 약간 1등급 때 후반이니까 좋은데 학종으로 가면 되겠지? 2학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최저를 못 맞추니까 떨어지는 거죠. 이게 경쟁률이 어디서부터 세냐면요. 중앙대부터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학종은. 왜 그러냐? 서성하는 지들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지방에서 못 올라와요. 우리 써도 안 되라는 거 아니까 안 씁니다. 근데 중앙대는 만만하거든요. 중앙이니까. 대충 만만해. 서성한 라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다빈치 이런 거 써볼까? 지금은 융합형이지만 그러면 거기서부터 쓰냐면 지방 거점 국립대를 넣고 거기를 넣는 거니까 1등급 때 후반 아이들이에요. 한 1.8 뭐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서울대를 쓰기 좀 쫄리고 연대 우리 학교 안 뽑아. 고려대 수능 최저 못 맞춰. 서성한 아예 안 돼. 뺐어요. 그럼 중앙대예요. 1.8부터 넣기 때문에 학종으로 보게 되면 2등급 때 극초반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1등급 후반은 중앙대 합격생이 굉장히 많고요. 경희대, 건대 보게 되면 2등급 때 극초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근데 내신들이 워낙 쉬워지면 뽑을 수가 없으니까 최저를 빡세게 넣어버릴 겁니다. 그럼 지방 애들 자동으로 탈락이 되겠죠. 논술 전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면접도 도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에서 면접을 도입하면 더 쉽긴 한데 교수를 첫 보면 알겠죠. 그런데 머릿수가 적잖아요. 애들은 많고 뽑아야 될 애들은 많고 자기들은 머릿수가 적기 때문에 최저부터 많이 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종 재수는 지금 이제 경쟁률은 올해 경쟁률은 얘기는 안 했는데 작년보다 대부분 조금씩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종 재수를 해요. 만약에 서성원을 다니셨다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연고대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학종으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중경외 시대 서성원 넣는 거예요. 서류 100이니까 귀찮지도 않잖아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돈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 넣습니다. 근데 될 수도 많이 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3은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힘들어지는 게 이 생기부에서 만약에 물리 과목 같은 경우 써보게 되면 이제 두 개로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물투가. 그러면 학기별로 쓰니까 물리를 보게 되면 이제 4학기를 들으니까 500자씩서 2000자를 쓰게 돼요. 학교에 생기부에 2000자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0자가 쓰여 있어요. 물원과 물투로 하니까. 500, 500에서 1000자가 쓰여 있어요. 분량 자체가 중2는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되면 생기부가 걔네들 이렇게 두툼한데 여러분들 얄팍해져. 선풍기 틀게도 휙 날아갈 거예요. 네. 보통 학교 때 그렇게 채점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는. 그래서 얇아지기 때문에 점수 부분도 있지만 기록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단순화돼서 학종 재수는 힘들어요. 교과는 좀 구조상 힘든 거고 학종 재수는 분량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내신 내가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이 안 돼서 수시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내신 따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재수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 교과 과정.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물리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런 거예요. 물투하게 되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 양자 이걸 다 들었었는데 이제는 요거를 쪼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듣거나 아니면 화학 반응으로 듣고 뭐 이렇게 생물의 유전을 듣거나 요거를 8개에서 골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 전공에 따라서 이 선택지는 나중에 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했는지가 학종이나 수능에서도 이걸 보겠다는 거. 생기부를 정성적으로 본다는 뜻은 필요한 과목을 들었는지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1학년 때 듣는 뭐 국어, 공통국어나 이런 부분들만 내신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투 과목들은 다 ABC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다 숫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3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중2가 끝까지 내신에 목매는 거잖아요. 뭐 중2, 그러니까 중3 그거는 오히려 그 시간에 재수 준비하면 괜찮은 건데 물론 통사 통과는 있긴 하지만 일단 얘네들이 중2 아이들은 내신이 발목 잡혀 있다. 그러니까 중2 엄마들은 학원비가 좀 더 드실 거예요.
학원비가 좀, 과목이 많이 여러 개 들면 학원비가 좀 더 들겠죠. 자, 누적 백분위, 아이고, 죄송. 이 자식, 거봐, 가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2.5, 여기 2.5가 이거 7% 라인이에요. 여기 2.5가 7% 정도 되면 이거 쭉 내려보세요. 한 1.78 되려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만약에 재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 누적 100분 이상 1.7을 넘어갔다 하게 되면 걔가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은 학종에서는 없는 거죠. 그리고 분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힘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적 100분이 10%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게 그 머리가 궁금해. 10%로 늘려지면 학원 안 다닐까요? 내신 경쟁이 사라지나요? 1등급 아니면 이제 못 간다는 뜻이에요. 일반고에서 2등급 받으면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2등급 되면 인서울 해요, 인서울 라인. 잘해야 건희 누나 후배 되는 것밖에 안 돼요. 맥시멈. 2등급을 넘어갔다. 특목자사 가서 2등급 벗어났다. 얘도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목자사는 2등급 때, 일반고는 1등급 때, 3등급은 알았어, 고마워. 딱 끝. 되는 거죠. 개편 시간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 국어, 이제 화법작문, 독서작문, 문학.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싹 다 한다. 엄매가 보통 이제 언어와 매체가 문법이 아이들이 좀 쥐약인 아이들이 좀 게으른 아이들은 엄매 잘 안 해낼 거예요. 문법. 여기서 많이 갈리겠죠. 독서도 좀 만만치는 않은데 그게 있겠고 제가 이게 문제 한 번씩 풀어볼 때가 있거든요. 미친 척하고. 그런데 중간쯤에 당 떨어져서 그만둬요. 힘들어요. 와, 이게 무슨 A4 이렇게 A3 이만한 거 있잖아요. 넘기다가 이제 힘들어요. 10대 페이지 되니까 한 8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넘어가면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재시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제 시간 내에 푸는지. 근데 아이들이 그거 시간 내에 풀잖아요? 그러면 2등급은 떠요. 웬만한 애들. 근데 보통은 이 뒤에 한 세트를 지문한 세트를 날립니다. 그게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3학년쯤 되게 되면 고3 되면 시간 내에 푸는 것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10분만 더 있으면 다 1등급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학. 요게 이제 수학은 별로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다, 이렇게 확통을 본다고 해서 이 문과가 유리하냐? 그럴 리가. 수포자들이 문과 간 거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영어, 한국사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진짜 킬러 문항 없으면 그래도 한 개씩만 생각하세요. 탐구, 공통. 이게 이제 지금 알고 계시는 어느 분이 뭐 과학 아니면 어느 분이 사회, 이 부분이 일타야, 뭐 이 동네 일타야. 입시 과목에서 이제 그게 싹 바뀝니다. 싹 바뀌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서 기존에 알고 있는 탐구 선생들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셔야 되겠죠. 혼자서 다 가르칠 수는 없겠죠.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건 수준은 통사 통과는 중학교 수준인데 그걸 갖다 수능으로 해서 변별력을 만들고 이거를 상대평가 하시겠다? 굉장히 힘들겠죠. 문제가 엄청 꼬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현상을 놓고 물리적으로 설명, 화학적으로 설명, 생명에서 설명, 지구에서 설명 이렇게 들어갔겠죠. 선지가. 그러니까 현상은 하나 똑같고 만약에 인문이라 하더라도 통사 같은 경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목동이라고 놓을게요. 목동 놓고 역사적으로 접근한 거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지 들어가 있고 뭐 경제 하나 들어가 있고 거기서 무슨 사교육과 관련된 뭐 선지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섞어버리기 때문에 만만치 않아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그걸 할까요?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신에서 1학년 때 2등급 받은 아이가 1학년 때 2등급 받았어요. 이미 이제 수시로 물 건너 갑니다. 가는 건데 그러면 2학년, 3학년 수업 들을 때 스카이는 뭐 내신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서성하는 내신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것까지 딸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나는 서성한 정도는 정시로 가라 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2, 3학년 때 수업 안 들으시겠죠. 자퇴도 괜찮아요. 근데 뭐 교육상은 좋은 건 아니니까 다니긴 하는데 수업 안 들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화 수학 넣겠죠. 참 최상위권의 경우에서는 미적분 투하고 기하를. 그러면 미적, 확통, 기하 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과는. 사회도 하고. 그러니까 2학년 부모들은 뭐 자기들끼리니까 그래 뭐 다 마찬가지 입장이야. 재수생도 줄어들고 괜찮아 하긴 하지만 속은 타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3학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적하고 만약에 내가 확통 기하를 학종 준비하면서 했다 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재수라는데 별 부담이 없는 건데 그걸 아예 안 했다. 내신 중심으로 따려고 내가 뭐 기하도 빼고 확통도 빼고 미적을 하고 생지했다. 이 아이는 재수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염두에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가시면 되겠고 국어, 영어, 수학, 문이과 똑같다. 수능 변별력 유지될까? 수능이 만약에 쉬워져 버린다 하게 되면 수능에서 학생부 평가를 더 해버리거나 면접을 넣거나 뭐 별 본고사를 보거나 별 일을 하겠죠.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보면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 본 적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설마 그 정도야 되길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심화 수학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통사 통과는 이게 절대 평가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수학 여부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짤 때 즉 재수도 내가 현역 때 미적 확통 기하를 하면서 학종 준비했다 하게 되면 넘어가도 재수를 해도 사실은 상관없다. 통사 하나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과니까 통사는 비중은 적을 것이고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고1 1학년은 학령인과 최대인권 맞습니다. 현재 고1이 황금 무슨 뭔띠? 황금돼지띠? 이런 거 있죠. 예. N수생이 역대급으로 늘어나시겠죠? 뭐냐면 입시제도가 바뀌기 전에 한번 막판에 한번 해보시겠다는 N수생이 늘어날 겁니다. 내신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특분량 아까 차이 더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중3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수시 재수는 매우 힘들다. 수시 재수는 문 닫힌 거예요. 아이가 최상위권이라면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강서 가셔도 되고 양정 가셔도 되고 목동 아무 데나 가세요. 특목자사 가셔도 됩니다. 문과 아이다. 그러면은 그냥 명덕외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 이화외고 가서 더 잘 되면 안 될까요? 근데 이화외고는 입결이 별로 안 좋아요. 재수도 안 돼요. 재수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리 불리하지도 않다. 왜냐? 중2는 내신은 끝까지 물투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누과목으로 나눠가지고 재수생들이 당연히 검사한다.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목동 정도 빼놓고는 재수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쫄아가지고. 어차피 학력 안 되니까 재수생도 역대급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강자가 줄어드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아니 이제 중3 엄마들한테 재수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긴 하네요. 통사 통과 난이도는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네, 확통 만약에 미기를 하셨다 하게 되면 큰 걱정 없으시는 거고요. 확통은 저는 웬만하면 하시라. 왜냐하면 학종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만에 하나 재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근데 저는 재수는 대치동도 메이저 의대는 5년제예요. 5년 걸려가요. 3년에 가서 가는 애들이 있기는 있지만 정말 극소수인 거고 보통 지방 의대 다니다가 한 번 더 하시고 그러십니다. 특히 정시로 다 가기 때문에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자, 6문제 맞았으나 7문제 맞았어요. 7문제 맞아가지고, 한림대 의대 다니고 계세요, 지금. 만약에. 2문제만 더 맞으면, 한양대 의대는 질러볼 수는 있잖아요. 한양대 의대는 가고, 여학생이라면 이대 의대는 안전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방대 의대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1년 하는데 2문제 못 맞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2문제는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밀려 쓰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다만 내신은 스카이 이상을 희망한다면 3등급 이내는 꼭 준비를 하셔야 중3의 경우에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특히 이제 고려대는 들어가고 근데 서성한 밑에는 상관없다. 선택 과목 수강은 매우 중요하니까 필수 선택 과목 꼭 들으시라. 그 다음에 선택을 할 때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이의 진로와 희망 그리고 현재 학습 능력. 사실은 현재 학습 능력이 중요하죠. 의학이나 최상위권을 다니고 거의 그 큰 학원이든 어떤 학원에서 거의 탑이다. 하게 되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세요. 전사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참고를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 뭐 남윤건? 메가나 이런 데서 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니면 민머시갱이 뭐 있는데 그런 애들은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 게 전국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나 목동에만 해당되는 걸 생각한다면 걔네들은 일반고 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얘기인지 대치와 목동의 이야기가 아니면 다 건너뛰어 버리세요. 스카이나 상위권, 지금 만약에 그 학원에서 100명 정도 다니는데 거의 1, 2등 하신다 하게 되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는 거고요.
완전 최상위는 아닌 것 같은데 한 3, 4등 되는데 하게 되면 강석으로 조금 쫄려요. 아이 성격 봐서. 양정, 목동, 신목, 진명 이 정도에서 해결하시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적이 기대 이하일 때 아이가 쿨한 반응이나 갑자기 수우파 댄서가 되시겠다 하게 되면 이러면 곤란한 거니까 3등급을 맞았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 나올지를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아버님 보시면 되겠죠? 남편이 좀 적극적인 그런 성격인지 아니면 아니지. 남편 닮아 좀 소심한지 나를 닮아 적극적인지 이렇게 되겠지. 하여튼 그거는 좀 부모의 피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성향일까 좀 그동안 보셨잖아요. 시험을 좀 못 봤을 때의 반응들 이걸 좀 보셔가지고 너무 기죽이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기출 통해서 최소 3등급 아까 그 표준 편차하고 평균 점수를 더한 거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어려워하면 힘들겠죠. 11개 대학 수준이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남편이 건물 갖고 있어요 하게 되면 고민하지 마세요. 1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다니세요. 아무 데나. 네,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택할 고민은 안 하셔도 된다. 고등학교 교과 편제나 입시 결과나 이런 부분들 봐서 아까 서울대를 그래도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야 학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는 거니까 아이가 수능, 뭐 수행평가 이런 거 정말 귀찮아하고 그렇다 하게 되면 정시형학교 가셔야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남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나를 닮아서 너무 잘생겼다. 인기가 너무 좋을 것 같다. 이것도 남녀공학을 살짝 걸러가시는 게 좋긴 하겠죠. 연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돌발 사고인데 그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 한 질문 2, 3개만 받을게요.